27년간의 고통입니다. 이거 참 또 한숨부터 나오는 사건입니다. 27년 전에 당한 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던 이 30대 여성의 재판 내용인데요. 먼저 백 기자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은 30대가 됐지만 이 피해자 처음으로 강제추행을 당했던 때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27년 전 1994년이었고 피해자가 집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친아버지가 강제추행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성폭력은 15살이 되는 6년 동안 이뤄졌었다고 하고 이 성폭력이 끝났던 이유도 친부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계속해서 이 피해자를 심하게 때려서 친어머니가 놀라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6년간의 범행을 얘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처벌 받았습니까? 그 친부라는 자는? 네, 이건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죄로 징역 3년이 선고가 됐었습니다. 항소를 했죠. 근데 이 친모도 마찬가지고 이 피해자도 생각을 해보면 이 재판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목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이 친모가 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합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합의의 내용이 합의 후 받은 3천만 원 이외에 어떤 명목으로도 친부에게 금전 청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합의문까지 작성해서 합의를 했고요. 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재판에 표시를 하니 이게 좀 정말 이해가 좀 되기 힘든 정도의 수준인데 항소심에서 풀려났습니다. 네, 집행유예로 항소심에서 석방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야, 지금 이거 지금 나오니까 또 가족 여러분들 그냥 막 폭발하고 계세요, 지금. 예? 박 변호사님. 네. 시간이 좀 지나서 옛날 일이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 피해자가 다들 예상한 것처럼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친부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이렇게 잘 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사건 이후에도 자기의 어떤 가족들 중에 아버지가 계속 간접적으로 만나는 그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사건 후에도 간접적으로 접촉이 되니까 자신의 병세가 더 악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이 사람 심리 검사 같은 거를 좀 해보니까 상당히 2012년 때도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도 받았고 심리적으로는 외상적인 기억으로 고통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또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치료를 받고 경과를 좀 관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심리에서도 지금 외상성 스트레스 장애 같은 것들을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백 기자. 네.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지금 박 변호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네, 27년이 지나서 피해자는 결국 친부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합의 때는 사실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합의한 것도 아니거니와 상상하지도 못한 후발적 정신적 손해를 들었습니다. 이 피해자는 지금도 악몽을 꾸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란 자도 다시 소송을 당하니까 할 말은 있었겠죠? 이거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설사대가 줄 돈이 있더라도 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멸시효라고 표현을 하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과거에 이 일을 당했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 그건 지금 1997년 부근에 있었던 일이니까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났고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합의를 했을 때는 미성년자여서 그 어머니가 대리해서 합의를 했죠. 예. 그래서 그럼 성년이 될 때부터는 본인이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었으니 성인이 됐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때부터 해도 이미 3년이 다 지났다. 그럼 시효가 다 지났으면은 사실 원래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불법행위한 소멸시효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간에 떠나서 시효가 완성돼서 나는 돈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야, 진짜 박 변호사님. 네. 박 변호사님도 따님 키우시잖아요. 저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그렇죠. 저게? 그럼에도 이제 소멸시효라는 법리가 있기 때문에 이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법원은 이제 이것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버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날로부터 3년이면 지나는데 재판부 조금 달리 봅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당시 일부 증상이나 이런 걸 이걸 기준으로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안날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그런 어떤 부당한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성인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모든 손해 발생 사실이나 이런 것들을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 아직까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3천만 원 배상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재판부가 이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심혈 소요의 시계를 멈춰야 한다. 아, 이거 멋진 말 아닙니까, 정말? 자, 오 교수님. 정말 제가 가장 이 사건 반장에서 다룬 사건 중에서 고통스러운 사건이 친부 혹은 친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에요. 정말 입에 담기도 참 민망하고,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제3자들의 이 기분도 이럴진데 당하는 분들의 심정이랄 거는 이건 정말 그냥 이런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죽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예? 이미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30년 전에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부에 의한 성폭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무슨 금수도 아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지만 가끔씩 이런 일들이 있고 사실 이 피해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어떤 그 정신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게 수밖에 없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요 적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를 보호를 해줄 것이다라고 믿는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부모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모라고 하는 사람 중 그 아버지에 의해서 이런 어떤 그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이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 이 판단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붕괴돼 버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렇게 30년 지나가지고 3천만 원 그러면 1년에 100만 원이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 3천만 원의 이제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문제를 제기했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천만 원이 아니라 30억, 300억을 준다 하더라도 맞습니다. 이 사람의 망가진 그 정신은 다시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의 치명적 결함이 있습니다. 자, 이 경찰청에 따르면 말이죠. 친족에 의한 성폭력 피해 지난해 같은 경우는 776건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건꼴이었던 거예요. 신고가 안 되죠. 친족에 의한 성폭력. 유난히 신고가 잘 안 됩니다. 그것까지 감안하면 알려지지 않은 건수는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백 변호사님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 소멸시효 관련 이번에 이 재판부의 판단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나중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이런 것들을 얻게 되면 이제 소멸시효라고 해서 그럼 성폭행이 발생했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거나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제기를 해도 소멸시효로 걸려서 제대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번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는 언제 생길지도 모르고 어허. 계속 지속되는 거라면 그건 지금까지 쉽게 말해 손해가 발생 중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소멸시효의 그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는 그런 판단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판단입니다. 알겠습니다.